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피곤해도. 오늘이 토요일처럼 느껴져요. 네. 3편 할 차례죠, 이제. 예. 삼편입니다 시험 문제가 3편에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볼 내용을 보면, 처음에 뭘 볼 거냐면,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농지법 좀 볼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아닌데?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뭘 볼 거냐면, 확인설명서 보고 나서 전자계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없죠? 이따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이 이제 명의신탁까지. 다음 주에 이제 실무 쪽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그 다음에 경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요 네 가지 내용. 시험 문제 7문제 나오는 게 다음 주에 나오는 것들은 여지없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확실하게 한 문제고요. 요게 한 문제 이상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7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근데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계약이 요번에 처음 시험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이고, 시험범위 넣었으면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시험이니까 낼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7문제가 되는데, 얘나 아니면 얘 중에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둘 중에. 그러면 실제 문제는 7문제보다 한 문제 많은 한 8문제가 실제 출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할 거냐면 분묘기지권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314페이지에 있죠.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첫 시간에 주로 이걸 볼 텐데요. 뭐냐면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분묘를, 묘 있잖아요, 묘. 이것을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땅, 요 옆에 있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지 부분을 여기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땅까지. 그래서 비석이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여기 분묘기지권. 근데 요것은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다 아버님 모셔놓고 그랬을 때 이게 남의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 몇 자리 써놨다 그랬을 때는 자기 땅일 때는 자기 땅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분묘기지권은 가지고 있다 그러진 않아요. 남의 땅일 때를 전제로 하고. 근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법전에 나오느냐? 조문이 없어요. 법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제 관습법상의 권리다. 관습상의 권리로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지만 이게 물권이에요. 채권이 아니고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가. 뭐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개념을 이제 아셨을 거고, 어떻게 분묘기지권이 생기냐? 요거 보면 A한테, 땅 주인한테 몇 자리 씁시다 했더니 쓰세요 이렇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자리 쓰려고 했을 때 땅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 주인이 20년 넘도록 이랬는데 시비를 안 걸어요. 자기 땅에 몇 자리 써진 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비 안 걸고 20년이 넘어가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를 써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시비 안 걸고 20년이 싹 지나가면 20년이 되는 시점에 B한테 생기는 게 뭐예요? 분묘기지권이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땅 주인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좀 이상하잖아요? 내 땅에다가 내 허락도 없이 묘자를 써놨는데 20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파내라는 소리를 못한다 이 말이 돼요.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판사는 2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바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판례는 법에서는 20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거 생겨버린 거다. 이제 와서 판례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뭐 그건 판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주는데 그래도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1년에 땅세를 얼마씩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A가 B한테.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아도 요구할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또 무슨 얘기 합니까? 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 땅에다 함부로 묘자리 써놓고 파내라고 얘기도 못하고 땅세를 받을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판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땅세를 못 받아요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분묘기지권이 생기냐면 이거하고 영 케이스가 틀립니다. A가 자기 아버님을 모신 거예요. A 다시를. 이게 아니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A가 이 땅을 갖다가 C한테 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중개하실 때는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는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 케이스가 관련이 있지. 땅을 팔아줍니다. 근데 그 땅에 A가 아버님을 모신 거예요. A 다시를. 근데 땅을 사는 사람은 땅 살 때 이 묘를 갖다가 모르거나 또는 알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 안 걸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여러분 갑의 입장에서는 소개시켜줘서 땅 사게 만들었어요. 땅 주인이 요 땅 산 사람 입장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땅 주인이 됐으니까 그 위에 혹시 묘가 있다면 그 묘 주인이 또 특히나 땅을 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묘 들고 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땅을 산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게 상식에 맞을 거예요. 땅 팔고서 묘 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 사고서 나중에 가보니까 묘가 있는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누구 묘인가 봤더니 이 사람 뭐야? 아니 땅 팔았으면 묘를 이장해 주셔야지 왜 이양을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번 또 싸우니까 판례가 무슨 얘기 하냐면 너가 살 때 잘 봤어야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땅에 대한 소유권이 C 앞으로 딱 넘어가서 이전 등기 되는 순간에 남의 땅이 되면서 A한테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 또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 판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판사들이 판단을 해주다 보고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이론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승낙을 받고 묘자리 썼을 때, 두 번째는 무단으로 썼습니다만 20년 동안 시비 안 걸었을 때, 세 번째는 자기 땅에다 묘자를 썼었는데 땅 팔 때 땅 사는 사람이 이장 요구를 안 하고 땅 샀을 때, 그죠? 자, 그 세 가지 경우 생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야 같은 거 팔아줄 때는 구석구석에 묘가 있는지를 살펴줘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C한테 싫은 소리 안 듣게 되는 겁니다. 또 C 입장에서 봤을 때도 땅을 산다 그랬을 때 묘가 있는지 누구 묘인지 이장이 되는 묘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 답사할 때 반나절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이 묘 같은 게 이게 쉽게 딱 발견되는 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묘도 있어요. 특히 계절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려면 반나절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확인한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 돌아다니 봐야 돼요.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1km 딱 지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건강해질 수는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러니까 다시 이거 돌아오면 이거 없애버려요. 이제 복잡하니까. 분묘기지권자가 B예요. 땅 주인이 A입니다. 근데 땅 주인이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팝니다. C한테. 새로운 땅 주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분묘기지권자 B는 이 묘를 팔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 분묘기지권은 물권에서
자기한테 승낙한 사람 이외의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물건에 물건. 그러니까 이장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C가 땅을 살 때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묘가 있긴 있었는데 봉불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땅 주인이 땅 사고 나서 여기를 이제 개발하려고 포크레인으로 팔려고 했더니 갑자기 비가 나타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 아버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파나게 하는 거예요. 분묘기 주권자다 이면 자기는 지금 여기 묘자리 쓴 게 승낙 얻었고 벌써 20년이 다 돼간다는 거야. 못 파게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묘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등기 후에 분묘기 주권해서 등기 나온 것도 아니고 현장 갔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분묘기 주권을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가 없다. 아무리 여기가 승낙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되다 보니까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긴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봉분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하겠다.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뭐예요?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보통은 등기죠. 여기 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봉분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이 분묘기 주권자는 B는요. 누가 되는 거예요? 요 묘를 갖다가 관리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분묘기 주권자예요. 큰아들이요, 막내요? 누가 큰아들이래? 막내도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큰아들도 되고 막내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쭉 보면 막내들이 많이 해. 그게 희한해요.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막내나 거기서 모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이렇게 뒤에 사후 관리하는 경우도 막내들이 많이 하고 큰아들은 좀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막내 며느리가 되게 뿔나지. 내가 왜 막내인데 이래야 되냐 이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래.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종중묘일 때 좀 달라요. 응? 예, 무슨 얘기냐면 종중묘는 A 땅입니다. B 종중에서요 묘자리를 썼어요. A에 승낙 얻었습니다. 근데 종중이다 보니까 묘자리 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그랬을 때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래서 분묘기 주권자가 누가 되느냐. 이때 이제 조금 이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게 이 종중이다 그랬을 때 종손이 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묘기 주권은 그래서 이건 종중묘에 대한 분묘기 주권은 종손한테 있는 거냐 아니면 종중한테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묘기 주권자가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거기에 뭐 다른 사람이 분묘기 주권에 미치는 그 범위 안에다가 누가 거기다 공작물을 설치해놨다 그랬을 때 치우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분묘기 주권자예요. 근데 분묘기 주권자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종중입니까? 종손입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판례에서. 둘 중에 누굴까요? 종중이 아니고 종손이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종중묘를 갖다가 관리하면서 제사 지내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펴보니까 대부분 누구냐면 종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중묘에 대해서는 분묘기 주권이 종중에 있지 않고 종손한테 일반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저 공작물 치워라고 얘기할 사람은 종중이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종손. 종중이 그런 얘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손이 해야지. 다만 이제 우리 판례는 가정을 하는데 만약에 종손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상태, 종손이 저 서울 가더니만 행방불명됐어요. 그러니까 종중 차원에서는 이제 이걸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써서 종중이 이걸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 때만큼은 분묘기 주권자를 종손으로 보면 안 되겠죠. 종손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누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종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종중이 요 분묘기 주권에 미치는 범위 안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람 보고 그거 빨리 치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권한이 여기에 귀속될 여지도 있다. 근데 원칙은 둘이 충돌되면 누가 우선해요? 종손이다. 그게 판례 입장이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분묘기 주권의 개념, 일반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볼 것은 분묘기 주권이 미치는 범위 보는 겁니다. 범위. 볼 때 보면, 자, 보세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지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 땅에까지 미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B가 분묘기지권자라고 하면 A 땅에 그럼 만약에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B가 분묘기지권자가 여기다가 B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B석은요.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치우라고 할 수 있는 B석일까요? 땅 주인의 소유권과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권이 충돌된다고 여기다 B석을 세워놨다면 이 B석은요. 치워야 되는 B석입니까? 아니면 계속 거기다 놓을 수 있는 B석입니까? 이거? 계속 놓을 수 있는 B석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건 획일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지금 여기다 애매하게 일부러 그려놨어요. 만약에 이 B석이 여기쯤 있다고 한다면 많이 떨어졌죠?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묘기지권자 보고 뭐 하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우라고 할 수 있다고요.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몇 메타까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가서 봤을 때 분묘의 크기나 지형이나 지세나 주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을 어디까지 미친다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해 줍니다. 판사가 이거 현장 가봐야 됩니다. 정확히 하면. 근데 판사가 현장 가기 싫으면 사진 같은 거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대충 판단하겠지만은 원래 가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서 딱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치우라 이렇게 판결도 하고. 가봤는데 판사가 딱 가서 보니까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어. 근데 막 치우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되죠. 분묘기지권자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B석을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치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경계는 명확치 않지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판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분묘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언덕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도 맞고 물고 있는 것도 맞고 그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은 기지부면만 미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다까지 미친다고 했으니까 이 분묘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이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벌써 힌트를 드렸는데 여기가 가까운 거리라고 판단이 되면 미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100m야.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땅에다가 농사 짓겠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면 미치지 않는다. 두 경우가 다 있죠. 그래서 주변에 사성을 조성해 놨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반드시 그 부분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례가 나온 거지. 출장에서 높은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니까 요 주변의 빈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묘를 쓸 수 있느냐, 요걸 신설 권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새롭게 묘를 쓸 권능이 있느냐 이 사람한테 말해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신설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쌍분 형태로 그래버리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또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맘대로 묘자를 또 써버리면 또 확장이 돼서 묘자리 쓰라고 한 번만 승낙하면 그 땅은 땅 주인께 아니게 됩니다. 영원히. 이렇게 확장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할 권능은 없다. 근데 이제 고민되는 건 뭐냐면 사건 중에 합장한 분묘가 문제됐어요. 단분 형태로.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하고 합장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분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합장했습니다. 합장. 이랬을 때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이게 영향을 받겠느냐. 이렇게 합장해서 분묘기지권자가 이 사람의 새로운 승낙도 없이 묘자리를 쓸 수 있겠냐. 합장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금 고민되죠. 합장하니까 쌍분 형태는 고민 안 합니다. 문제 있다. 인정 못하겠다가 되지만 단분 형태가 됐을 때는 별 영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가만보니까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묘를 쓰면서 그 묘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가 더 확장될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정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걸 인정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묘를 쓸 때 2배 큰 묘를 쓰는 그럼 분묘기지권이 그만큼 또 확장이 되니까 그죠? 인정 못합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온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중요한데도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이장 권능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묘를 갖다가 이장해도 되겠냐. 이장하는 겁니다. 이거 없애고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이 주변에 빈 땅 미치니까 땅 주인의 승낙도 안 받고 이렇게 이장해도 되겠는가? 이 말이죠.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옛날하고는 또 달라지죠. 옛날에는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미쳤다가 지금은 이장하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3년 있다 또 이장합니다. 이장비 많이 들 테지만 이 사람이.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이장해버리면 묘가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석지에 묘자리 쓴다고 하니까 묘자리 쓰세요 라고 했던 건데 나중에 세월이 한 20년을 흐르고 나서 30년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 임야의 가장 정중앙에 노른자의 땅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이장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5천만 원을 부르고 그냥 제가 한 소리요. 무슨 5천만 원 부르겠습니까? 안 해주죠. 근데 사실 그걸 개발하려고 했을 때 그 묘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기를 지금 이 임야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묘가 있어요. 묘가 있으면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 분묘기지권자가 B-를 모신 B야. 그죠? 땅 주인 A죠. 땅 주인이 여기 개발하려고 그래. 이장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되게 많은 돈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서는 이건 이장을 못하겠어요. 이장해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이 사람이. 너무 비싸게 이 사람 부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 사진에 남아있어요. 여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감안해서 여기를 파요. 개발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파요. 이거 싫어합니다. 인터넷 보면 사진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뭐가 돌아다니냐면 트럭이 돌아다닙니다. 트럭이. 여기 분묘기지권자는 여기까지 미치니까. 성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장 권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직 이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이게. 이거 출제해야 될 텐데. 자,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종중묘가 그렇습니다. A 땅인데 B 종중이 A의 승낙 얻어갖고 묘자리를 씁니다. 이렇게. 종중이에요. 그랬을 때 분묘기지권이 주변의 빈 땅까지 미쳐요.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원래 그렇게 했잖아 우리 지금. 주변의 빈 땅까지 미쳐요. 주위의 빈 땅까지 미쳐요.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요 사이사이에는 분묘기지권이 미치지 않는 땅이 생기고 거기에는 땅 주인의 소유권이 그대로 온전하게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주변의 빈 땅까지만 미친다고 하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차이가 좀 거리가 머니까 여기다가 내가 내 땅을 마음대로 못 쓰냐 하면서 여기다가 개사육장을 설치합니다. 여기 또 개사육장 또 설치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종중이 성묘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려고 와가지고 이제 성묘도 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절만 하면 그냥 개가 짖어냅니다. 시끄러워서 제사를 성묘도 못하고.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중묘다 그랬을 때 A가 승낙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겼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 주변의 빈 땅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뭐예요? 판례가 한 얘기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 판례가 나온 것은 종중묘인데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안 미쳐요 하면서 땅 주인이 거기를 사용한 그런 케이스가 돼요. 100%.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케이스거든. 개인묘는 모르겠는데 종중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럴 때 분묘기지권은 주변의 빈 땅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개사육장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고 분묘기지권자인 종중의 종소는 치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방해배제 청구입니다 이게. 뭐 설치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던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 있던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한다. 이렇게. 그죠? 묘를 썼다가 나중에는 이제 묘를 막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또 정리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을 했다. 이장에도 요 노란 것은 노란 건지 빨간 건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장해도 괜찮습니다. 이장해도. 이게 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분묘에 한해서는 요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장된다고 해서 이게 변함이 없으니까 인정되는 거니까 여기 있던 분묘가 있는데 막 이렇게 튀어나가서 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넓히는 게 돼서 이런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요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쭈그러드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땅 주인은 여기 있던 분묘를 갖다 이쪽으로 이장한다. 돼요. 대신 이럴 때는 이쪽 부분은 더 이상 묘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제 분묘기지권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더 좋은 겁니다.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다. 이런 이장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장 권능은 원칙적으로 없는데 예외적으로 종중처럼 집단 묘지일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하나 더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적인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존속할까요? 언제까지 존속할 것 같습니까? 이 분묘기지권은. 계속? 영구적으로? 처음에 A한테 묘자를 좀 쓸게요. 그랬더니 이 먼 친척인 A가 좋아요. 그러면 30년간 묘자를 쓰세요. 그러면 30년이 됩니다. 약정한 기간이 있을 때는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B가. 50년간 쓰세요. 그러면 50년. 근데 현실적으로 묘자를 쓰겠다고 했을 때 A가 말이에요. 30년 써라, 10년 써라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묘자를 쓰겠다고 하니까 그럼 쓰세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렇게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때가 이제 문제가 돼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묘자를 쓰겠다고 왔어요. 친척인데. 그러니까 A가 이게 묘자를 쓰세요. 어차피 거기 뭐 그렇게 큰 쓰임새가 있는 땅 아니니까. 쓰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한 4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기 땅값이 올랐다고. 땅을 팔아먹어야 돼. 근데 그게 이장이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 이장 해드려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알아보니까 뭐라고 그래? 그거 꼭 이장해 줘야 되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상 이장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만나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니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좀 형편을 봐서 그렇게 이장해 주셔야지. 안 해준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는 더 큰 소리가 나가지 이제부터는. 그래서 둘이 한판 싸운 거지.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하는 소리가 약정이 없었을 때는 그죠? 대법원 땅 주인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하더라고. 약정이 없었을 때는 분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자가 내팽개에 친 게 아니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영구적이에요. 이렇게 판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긴 거야 이게? 분묘기지권자가 이겼지. 그래서 아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장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누구 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약자 편을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분묘기지권자. 그럼 분묘기지권자가 언제나 약자인가? 또 그건 아니야. 그죠? 어쨌든 하여간 그래. 판례 입장이 어떻다고요? 남아있고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영구적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분묘가 있었는데 이 묘가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묘가 떠내려간 거예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막 그랬더니 이장을 안 해줬는데 잘 됐다 싶죠. 떠내려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팔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일주일 있다 가니까 모르던 묘가 다시 이렇게 써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가 물어봤더니 이게 유고를 갖다 찾아온 거예요. 수습해 온 거야. 그래서 이 후손이 다시 일주일 뒤에 묘자를 다시 써온 거지. 이랬을 때 이거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 없어졌다고 보는 거냐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야. 역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판례는 다 대법원까지 갔던 판례들입니다. 왜요? 조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의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끝까지 다퉈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변호사 비용을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갔는데 판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유골이 없으면 모르지만 유골이 존재해서 수습해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그런 유실이라면 그럴 때는 원상 회복 시켜놓으면 아직은 분묘기지권은 죽었다고 봐서는 안 되겠다. 분묘기지권자 편을 또 들었습니다. 네, 이거 판례. 자,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14페이지 가로 반가로 2번에요. 개념 나와 있는 세 줄 밑줄을 그으시고 특히 둘째 줄을 보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하고 비슷한 뭐예요? 물건이다. 그런 얘기 했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 취득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냐면 공시 방법입니다.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요건.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신이 안장된 봉분의 분묘가 이렇게 봉분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셋째 줄 끝에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다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죠. 이럴 때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D급번에 가면 취득 사유가요.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A번은 승낙이라는 글자의 동그라미. 승낙 얻어서 몇 자리 쓴 거고요. 동그라미 A번. 동그라미 B번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를 써왔다. 이때는 승낙이 없었는데도 함부로 묘를 쓴 거죠. 이게 시효 취득입니다. 20년간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죠. 시효 취득. 이때는 지료가 어떻게 돼요? 무상이다. 그거 많이 물어봤고요. 동그라미 C번은 둘째 줄에 보면 다 읽어보시는데 둘째 줄에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여기가 핵심. 이장한다는 특약을 한 거 없이 땅을 사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옛날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썼던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옛날 땅 주인이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에 분묘기지권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기억번 제일 마지막 줄이죠. 분묘기지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 큰아들이든 막내아들이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자다. 제일 끝줄을 봤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종중묘에 대해서 보시면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아니 근데 이 판례 우리 지금 호주제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가 좀 옛날 판례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종손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는 종손한테 전속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다른 자식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 원래 분묘기지권은 종중묘다 그러면 누구한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종손. 자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 가면 그러나 니은번 공동선자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귀속한다? 종중한테 귀속하게 되겠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범위요 범위.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다 밑줄 그으셔야 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 기집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의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재개까지 미치는 것이고 주변의 빈 땅 대신에 그 확실한 범위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해야 된다.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면 사성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죠.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밑에 줄을 보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산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까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그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해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밑에 줄 단분 형태의 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 동그라미 2번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설치기간요. 이것도 조문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텐데 우리 판례는 결국 셋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말은 당사자는 약정이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전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전속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7번에 분묘기지권의 소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이게 판례가 2번 나왔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나온 거 있죠? 기억번?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상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기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이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판례 입장은 이거예요. 이 사례를 아셔야 돼. 분묘기지권자예요. B가. 그런데 승낙 얻어서 몇 차례 쓴 거예요? 40년 됐어요. A가 B한테 가서 이 사람한테 우리 이제 땅을 팔아야 되니까 좀 이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장해 드릴게요. 이장해 줄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 근데 이장해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땅 거래와 관련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장해 주겠다고 각서를 써준 거야. 이 사람한테 그 묘는 그대로 있는 건 상태인데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분묘기지권은 각서를 써주는 순간에 분묘기지권은 죽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걸 아직 치우지 이장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의사표시만 갖고도 분묘기지권은 죽는 거다. 그 판례. 동그라미 니은 봐. 제일 끝줄. 분묘가 멸실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업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인가요? 8번이죠. 8번. 치료의 지급 여부.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는 치료는 줘야 됩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 중에서 시효 취득의 경우만 무상이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거고요. 승낙을 받아서 묘자를 쓰거나 또는 이장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쥐를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효 취득 같은 경우는 약정할 틈이 없죠. 20년이 딱 되는 순간에 바로 생겨버리니까 그랬을 때만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잔뜩 나와 있는데 자, 칠판에서 설명을 드려버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까지는 보고 해야 될 텐데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생긴 게 2001년 1월 13일부로 생겼습니다. 일단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 있죠. 분묘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목적이 그래요. 이 법의 목적이 묘 좀 줄이십시다. 땅덩이 좁은데.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묘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나와요. 묘지는 뭐냐면 요게 분묘입니다. 요게 묘예요. 묘. 분묘라고 그러죠. 분묘. 그 분묘가 깔고 있는 요 밑에 있는 땅이 뭐예요? 밑에 있는 땅. 이게 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묘지의 종류가 4종류예요. 개인 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중묘가 있고요. 마지막이 법인묘. 이렇게 4종류. 묘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개념을 좀 보시면 개인묘다 그랬을 때 개인묘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이렇게 묘를 조성해 놨을 때 거기까지도 개인묘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만 두 분만 딱 모셔놨어. 그건 뭐예요? 가족묘가 아니고 개인묘. 부부 일심 동체 배우자까지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가족묘는 8촌 이내를 얘기해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저희 어릴 때는 막 좀 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촌수 같은 거 막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 배우나 모르겠어요, 애들? 배웁니까? 예. 그래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자, 촌수 잘 아셔야 되는데. 부부지간은 몇 촌이야? 여러분 잘 아시네. 무한대촌이요? 자, 가족은요,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한 걸 얘기하면 친족. 8촌 이내? 그래서 그걸 가족묘라고 불러요.
족자 돌림에 족자 돌림. 친족 관계에 있다 그러면 가족묘라고 그래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했다. 종중묘다 그러면 틀려요. 종중은 초수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 종중 구성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인묘는요, 이거 재단법인만 얘기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 보면 교회 그 성도님들 돌아가시게 되면 같은 동산에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법인묘입니다. 그 교회는. 네, 그때 그 법인은 무슨 법인? 재단법인. 자, 묘 종류 4가지인데 절차하고 면적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개인묘 같은 경우는 일단 묘를 먼저 조성합니다. 1개 아니면 2개니까 조성하고 30일 이내 뭐요? 신고. 사후신고입니다. 근데 이런 가족, 종중, 법인묘는 집단묘죠. 이런 경우는 언제까지요? 묘를 조성하기 전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뭘 얻고요? 허가를 얻고서 묘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요. 집단묘기 때문에 허가 내고서 그 다음에 수복이 묘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런 건 여러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먼저 조성하면 절대 안 되고요. 사전 허가사항이니까. 시험에서는 신고예요, 허가예요, 사후 신고예요, 허가예요. 이거 바꿔서 물어봅니다.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한 기당 면적은 32합니다. 전체 면적도 개인 묘지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도 30이하예요. 그러니까 요 개인 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0이라는 숫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30일 내 신고, 30이야, 30이야 이렇게 돼요. 전체 면적도. 자,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은 더 줄어서 12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게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게 합장했을 때는 조금 넓혀지죠. 15 이하입니다. 합이 15예요. 합이 1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합이란 얘기 안 나오면 그때가 10이고요. 요거 2개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을 보면 가족은 100 이하고요. 종중도 요 종중 1000 이하죠. 법인은요. 오히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여기가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다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만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도 이상입니다. 이게 10만 제곱미터 뭐요? 이상. 요거 대비하셔야 돼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리고 시험에서는 가족이 100이고 종중이 1000이니까 요 2개 바뀌시면 안 됩니다. 바꾸면 틀리는 겁니다. 가족이 100, 종중이 1000. 2개를 같이 내면 틀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묘는 100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되면 맞는 것처럼 또 생각될 수 있어. 가족이 뭐라고요? 100, 그죠? 가족이 100입니다. 종중이 1000, 100, 1000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 매장할 때는, 사채를 매장했을 때는 100%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매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장하고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장은 허가가 없습니다. 만약에 매장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3일 내 장사를 못 지냅니다. 응? 그러니까 매장은 허가가 없어요. 다 신고를 하고. 여기 지금 가족묘를 이렇게 조성해 놨다고 해봐요. 가족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자리가 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묘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어. 그때 여기다가 장사 지내고 이렇게 묻을 때는 이건 매장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아버님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가족묘를 이렇게 조성한다 그랬을 때는 벌써 뭘 받았어야 돼요?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묘 조성에 대한, 종중묘에 대한.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어. 드디어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매장 신고. 다시 허가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매장 신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매장 신고. 매장은 허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묘에 대해서는 아까 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치 기간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묘는 설치 기간이 30년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짧을 수 있으니까 연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연장 제도가 있어요. 이 연장하는 기간은 역시 3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사실 이쪽 부분이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데 30년 연장해 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묘가 많이 확산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상관없이 무조건 30년씩 연장해 주게 일단 이렇게 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조례로 연장해 주는 기간을 지역에 맞춰서 단축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그래서 짧으면 5년, 그 다음에 30년 그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에서 조례로
연장 기간을 10년 할 수 있을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 5년 이상 뭐요? 30년 미만. 요 숫자 잘 나와요. 잘 나온 게 아니고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도. 대비하셔야 돼요. 분묘의 설치 기간 몇 년이라고요? 분묘의 설치 기간 30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60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합치면 최장 60년까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60년을 설치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일단 설치 기간은 조문상 몇 년? 30년.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그럼 이 경기도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경기도 지역에서 최장 설치 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최장 설치 기간은 40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40년. 그럼 4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1년 안에 그거 철거시켜야 돼. 철거시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묘를 설치할 수가 없게 돼요. 1년 안에 철거하시오.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자기 땅에다 묘를 써놨다, 남의 땅에 묘를 써놨다, 그런 분묘는 설치기한이 30년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옛날 묘는 안 받고 새 묘만 받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운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효취득이 있었죠. 20년 동안 평원 공연하게 묘를 쓰니까 그럴 때는 20년 지나고 나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그런 게 있어서 지려줄 필요도 없이.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 놓을 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한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목적이 뭐예요? 분묘를 줄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셔야 돼. 작년 문제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무단으로 묘를 써놨다. 그런 분묘는 20년 지나면 시비 안 걸어가지고 20년 지났다 그러면 분묘기득권을 시효취득 합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새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소급해서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시겠죠? 그거 되게 싫어해요. 법은.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막 뒤집어지는 거 있죠?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전공하거나 법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전부 다 보수적이에요. 성향 자체가 막 흐트러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것이 되게 싫어해요. 법은. 성향 자체가. 그래서 법을 갖다가 전공하거나 판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사람은 누구냐?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뭐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구조가 틀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갖다가 더 높은 단계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판사나 이런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건 못해. 그냥 뒤지적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충돌돼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이 아주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그렇죠. 옛날에 마광수 교수 같은 경우 막 그런 거 했잖아. 마광수 교수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광수 교수는 제가 그 후배들이나 거기 뭐야 그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천재래요, 천재.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사고를 우리가 못 따라간대요. 천재인데 그걸 갖다가 막 암기 잘해갖고 법을 공부해가지고 판사된 사람 우리 이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나쁜 놈이에요. 저거 처벌해야 돼요. 사회 악이에요. 세월이 근데 50년, 100년 지난 데는 어떻게 될까요? 마광수 교수가 생각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이 돼, 그냥. 느낌이 와. 근데 어때요? 옛날에는 잡아가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참 그런 거 많이 보면서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게. 예. 자, 지금 할 게 많긴 한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연장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러면 자연장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 예.